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금융시장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죠. 역사는 반복되고 사이클은 빨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코인, 은행 리스크 등의 기사는 오마카세에 가깝습니다. 오마카세는 정말 관심이 없다면 내가 먹는 초밥에 쓰인 생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죠. 투자를 한다면 좋은 재료로 최상의 맛을 제공하는 오마카세를 먹을 게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쯤은 꼭 생선을 통으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하나하나 모조리 씹어 먹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씹어 먹기. 은행 이슈와 관련해서 프라이빗 섹터 솔루션 혹은 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일시적으로 상황은 반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기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대형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좀 살려주라 라는 정부 주도의 반강제 회담. 일단 니들끼리 어떻게 좀 해봐 라는 내용이 최근 로이터에 떴습니다. 보통 과정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대형은행, 사모펀드 등을 싹 끌어모아서 협상 테이블에 앉힌 다음 FDIC에 의한 법정관리 스텝으로 들어가지 않게 몇 가지 이면 계약들을 잘 버무려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역시 시장에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했어 라고 하면서 정부는 뒤로 빠지는 거죠. 그걸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은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그놈이 그놈인지라 한두 개 은행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은 이런 식으로 가요. 은행에 문제가 터짐. 이게 바로 파산이나 뱅크런 이슈죠. 1파는 프라이빗 섹터 및 솔루션을 여유 있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게 미끼를 줘서 자기네들끼리 해결하게 합니다. 만약 2파가 등장하는 경우 정부는 개입 여부를 결정해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정치적 자본인데 2파를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맨 처음 터지는 녀석을 트리거로 활용해 이슈를 전환하고 구제금융 패키지의 의회 통과 확률을 계산 후 남은 돈을 모두 소진합니다. 그 후 구제금융 패키지의 의회 통과 후 관리감독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과거에 스텝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하원에서 통과시킨 부채 상한 한도 증액에 바이든이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바이든의 책상에는 이미 은행들이 무너질 예상 시기에 대한 스케줄표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텝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구제금융 패키지가 사용되어 경제의 휘청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이든의 신념을 위해 거부권을 발동해서 세부 사항을 조율할 여유가 있는지 이 타이밍을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바이든은 장학금이나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고 증액을 하라고 하고 있죠. 과거 금융위기라고 하면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만 대부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리먼 파산 6개월 전 베어 스턴스가 가장 먼저 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연준이 재무부를 끼고 JP 모건 체이스에게 혜택을 주면서 뒤에서 매각을 설계했는데 이 상황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스텝 1 민간에서 해결입니다. 은행들끼리 해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6개월 후 리먼이 휘청였을 때는 연준과 규제기관이 리먼에게 노를 외쳤습니다. 사실 베어 스턴스, 리먼, 다른 은행들 모두 대부분 비슷한 대출 구조의 금융 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니 리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안 도와주냐? 시작은 역시나 뱅크런이었습니다. 리먼도 자산의 사이즈는 엄청났지만 당장 사용할 현금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리먼에 대한 신뢰도가 시장에 퍼져나가면서 리먼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자금이 인출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먼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다른 대출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왜냐?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손님들을 확보하면 현금에 대한 유동성도 해결이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출업체가 서브프라임으로 꽉 찬 대출업체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보유까지 문제가 되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지방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가 슬슬 불이 붙고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당시 정부는 베어 스턴스를 살려주면서 각 은행들에게 모니터링 직원을 상주시켰고
리먼 문제가 커지기 전 남아있는 정치적 자본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스텝 2, 만약 이파가 등장하는 경우 정부는 개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정치적 자본입니다. 당시 6개월 전 베어스턴스로 봉합된 게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와 남은 금융 구제 패키지로 커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의회에 증액 요청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적 자본입니다. 9월 14일 리만을 붕괴로부터 구하기 위해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과 마지막 순간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금융 서비스 당국은 리먼의 유동성과 자금 조달에 대해 우려했고 영국 정부는 미국 은행을 구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기꺼이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직역한 내용입니다. 이날이 리먼 파산 하루 전날인데 영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영국은 눈치를 채고 세금을 투입하지 않게 된 거죠. 결국 앞에서 언급했던 3번 맨 처음 터지는 녀석을 트리거로 활용해서 이슈를 전환한다라고 했죠. 이 맨 처음 터지는 녀석이 리먼이 돼서 리먼을 활용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리먼이 터지면서 경제가 휘청이니 이제 4번 스텝 구제금융 패키지와 추가 예산 할당이 의회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나머지 은행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스텝 4는 금융구제 패키지의 의회 통과 확률을 계산하고 남은 돈을 모두 소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이때 같이 문을 닫을 뻔했던 은행이 첫 번째 메릴린치. 메릴린치는 정부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 구제금융 돈 줄 테니까 메릴린치를 살려라 해서 살아나게 되었고, 두 번째 AIG. AIG는 1820억 달러의 직접 금융 패키지를 받는 데 성공해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정책 입안자의 역할과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뉴스만 보면서 야 진짜 전부 박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공포 감염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동기 부회장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드라마처럼 환생을 한다면 바이 더 딥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참고로 이 모든 난리통이 끝나고 나면 보통 높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모든 곳에 다 그냥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로 해결이 되면 세상 참 편하겠죠, 그죠? 하지만 리먼이 부도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언론들에게 휘둘렸습니다. 설마 정부에서 그 큰 리먼을 죽일까? 리먼이 부도가 날 리가 없지. 다들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판단과 생각을 모두 뉴스에게 아웃소싱을 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이클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SNS를 통한 공포 전염과 인터넷 뱅킹을 통한 뱅크런 사이클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구제금융으로 돈이 풀리는 시기에 맞물려서 비트코인의 거대한 상승 사이클이 진행될 듯 합니다. 미국이 새로 발행하는 국채도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흡수를 하면서 크립토 업계의 목소리도 많이 커지게 될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거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지, 뉴스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여기에 반기를 들고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군지 날카롭게 확인을 하면서 모두 각자 자신이 벌어놓은 자본을 베팅 혹은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금에 넣어두겠다. 이 결정도 사실 베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원화 가치에 베팅을 한 거고 자신의 자산을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에게 아웃소싱한 거죠. 환율 방어가 안 되면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환율 방어가 잘 되면 내 자산을 지키거나 돈을 버는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죠. 미국 연준 의원들도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슈가 되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업무에 집중할 테니 걱정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록색 화살표에서 매수해서 파란색 화살표에 매도를 했으니까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매도를 한 거죠. 연준도 이런데 심지어 한국이 크게 도덕성을 바라지 않는 게 좋겠죠. 부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판단하고 이번 상승 사이클을 내 자산을 불리는 큰 기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